자, 안녕하십니까. 예, 신태식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그 KG 희소고시 학원에서 제가 이제 올해 강의를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4년 전에 희소학원에서 4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가 올해 다시 지금 4년 만에 다시 왔어요. 예,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육학이 시험 문제가 이제 비교적 점수를 좀 잘 주고, 그다음에 좀 이제 쉽기도 하고, 또 1년 동안 내내 이제 강의를 들은 학생보다 혼자서 공부한 학생이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 물론 그것은 이제 장수생으로서 이제 이전에 교육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 혼자 공부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초수가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잘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잘 쓰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생 중에는 이제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전공 공부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전공 공부는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그 뭐 10종 교과서면 10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체계적인 그 어떤 지식의 구조라고 할까? 체계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내면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 교과서를 분석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과서를 여러분 학교에서 채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그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공이 진짜 공부량이 많죠. 여러분이 대학교 4년 동안 했던 것도 또 전공이요. 근데 전공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공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교육학은 20점밖에 안 되고 점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교육학은 대충 뭐 짧은 시간에 암기할 것만 외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교육학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에 지금 교육의 많은 문제도 다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잘 공부를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그 임용고시 논술 시험 문제로 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공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냐 물어봤더니 합격한 학생들이 12점에서 14점 나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합격 불합격 결정되는 점수가 보통 몇 점이요? 보통 뭐 2, 3점, 뭐 1점 때문에 더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학 점수를 대충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교육학을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왜냐하면 교육학 점수도 확실하게 19점 이상 정도 받아 두어야 여러분이 전공에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맞는다고 한다면 2차에서 확실하게 점수가 높은 성적으로 2차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작년에 저한테 강의 들었던 친구 중에서 1차 점수가 높았던 학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2차에 임하기 때문에 조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합격을 했는데, 그 커트라인에서 약간 걸린 친구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학을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물론 거기 커트라인에 걸린 친구들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공 점수가 낮고 교육학은 다 18점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왕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에 대해서 19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회가 이제 지금 7월 8월 강의요. 내 7월 8월 강의 계획이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2번. 2번.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단원별 서술형 문제. 이것을 내가 80문제, 그러니까 매주 10문제씩 해가지고 80문제를 제시하려고 그래. 단원별 서술형 문제에는 예시는 그 다음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이것을 80문제를 예상의 이론과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준다, 이런 뜻이요. 요즘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이미 이제 진짜 학교 현장에 중요한 이론들은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왔어. 그래서 작년에 전부 다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미 기출문제 다 나왔던 것인데 그것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다. 그 말은 문제를 출제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객관식 시험 문제 출제하듯이 저 속에 있는 것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에 교사가 먼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 현장 교사가 뭐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뭐냐면 검수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님들이다 이런 뜻이죠. 옛날에는 교수님이 출제를 하고 이분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 교사가 먼저 출제를 하고 교수님들이 이 문제에 혹시 하자가 없는가 보완하는 것이 그다음에 교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교사들은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를 출제를 하겠어? 현장과 관련된 현장의 문제를 여러 가지 학생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이 이미 기출문제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응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이론을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으니까 이 이론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이론과 다른 어떤 이론 이것과 관련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 이런 뜻이요. 예를 들어서 딕과 캐리 모형에서 교수 전략에서 해야 될 활동 그러면 간회에서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를 80문제를 여러분한테 매주 10문제씩 해갖고 나눠주고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그에 관련된 또 이론들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주 단원별 실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교육과정을 공부했다 이번 주에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 여러분이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논술 답안을 써보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논술 답안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했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참여를 한다면 금방 2개월만 고생하면 지금까지 교육과를 공부 안 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 내용을 다 설명한다는 그런 내용 측면보다는 그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고득점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기출문제는 내가 수업 중에도 많이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지만 그 문제를 통째로 놓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가르쳐 줌으로써 고득점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미 여기서 출제가 됐으니까 또 이것을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을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7월 8월만 강의를 잘 듣는다 하더라도 교육학 19점 이상 거의 맞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신규 초보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학교 경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형성평가 차원에서 이제 이해 점검을 하니까 7월 8월까지가 마지막이요. 9월부터는 수업도 하루밖에 안 해. 월요일 하루밖에. 그래서 7월 8월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구술시험에 참여해 가지고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8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2달만 고생하면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팍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논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 그 다음에 초보자 이런 분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 이런 분들은 논술 쓰는 테크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여러 가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잘 꿰어야만이 이제 중요한 이제 물건이 되듯이 여러분들도 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잘 꿰맬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교육공학, 그 다음에 교육의 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까지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이 부분은 잘 출제되지 않고 총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그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한다. 아까 얘기한 서술형 문제, 80문제, 실전 모의고사 8회 논술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총 16회인가 돼. 이것을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거의 빠짐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항상 내가 강의할 때마다 빠지진 않았어. 빠지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논술 테크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어떤 주장을 쓰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보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논술 테크닉이 부족한 거지. 자, 프린트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교육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이런 친구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간에 한 7, 8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까지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에 있는 서술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냥 단순하게 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기출문제 내용인데 낸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학습 동기 향상 방안을 학습 과제 제시 방식으로 제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과제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학습 동기가 향상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과제 제시와 관련된 이제 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과제를 제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비고치게 GPD를 고려해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야 되고 교육 내용의 개열화, 피아제에 의하면 개열화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켈러의 모형 중에서 자신감 전략 여기에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 시험 문제와 관련된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식과 관련된 이론을 찾아내고 이론 중에서 필요한 논거를 뽑아내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킨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서 학습 과제 제시 방식이 아니라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 동기 향상 방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통한 학습 동기 향상 방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협동학습을 통한 학습 동기 향상 방안 하면은 보상 의존성, 스타드 모형, 그 다음에 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과제를 같이 협력해서 하게 하는 과제 의존성에 의한 협동학습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 여기는 스타드 모형, 여기는 코퍼레이션, 자율적 협동학습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혁지향적 리더십을 하면 변혁지향적 리더십에 여러 가지 뭐가 있어? 특징 4가지, 5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교사가 학생들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효능감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교사 자신이 교수 효능감을 가져야 된다. 응? 그 다음에 교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자율성, 스스로 선택하게 해가지고 내재적인 동기를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안 논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80문제를 내면 거의 중요한 문제는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은 내가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어. 근데 올해 내가 특별히 여러분한테 진짜 이 출제 경향이 맞는 그런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오랫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하기로 한 거예요. 자, 답안 이런 것은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8문제 적용하고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교육 심리학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엘킨, 마샤, 그 다음에 쭉 에릭슨,
그 다음에 대시 이와 같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와 똑같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가지고 배점까지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실전과 비슷한 문제예요. 다만 이것은 단원별이기 때문에 한 단원에서 단원에 해당되는 논점들을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정리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논술 쓰는 요령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오니까 논술 쓰는 요령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이거 공부하면서 금방 논술 쓰는 요령 테크닉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은 지금 설명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결론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식대로 학교는 자아실현 장이다. 학교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해가지고 문장이 3개나 4개면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이 빨리 익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마지막으로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를 설명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이건 2014년 기출문제인데 내년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교육 목적을 자유교육의 관점에서 논하고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그 다음에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 과제 제시 방식,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자유교육의 관점. 그러면은 항상 문제가 어려우면 문제 속에 힌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힌트가 이 속에 지금 나와 있어. 3개씩 써야 되는데 합리적인 정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식교육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도입된 영어 교과에 대한 특별보상제 시행으로 교과의 성경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며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반별 경쟁 이거나 포상을 받게 한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 왜곡으로 인해서 교사는 주로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주입식 수업을 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이러한 교과에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 방식 내면하지 못했다. 그랬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은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이것의 자유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성적 높이기 위한 그런 데만 중점을 뒀는데 자유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 정신 개발.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러 교과에 스며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목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안목이나 눈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개념에 충실한 내재적인 목적에 충실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쓴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논점 논거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처음 보니까 진짜 틀렸네 이게 아니라 서양 교육사에 나와 있는 자유교육의 관점인데 이 자유교육 중에서 어려움의 힌트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이 논술 기출문제에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힌트가 있어. 교육과정 설계 방식인데 정답은 역방향 설계예요. 근데 역방향 설계인데 특징 3가지를 쓰라 했거든. 특징 3가지인데 뭐가 있어? 종전의 방식은 평가 계획보다 수업 계획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 계획을 중요시한다. 이게 역방향 설계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교사가 교과서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을 올바로 이해한지 확인. 이것이 특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영속적 이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속적 이해. 교사는 계획한 진도를 나가기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이 학습 교수를 예방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교육과정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봐가지고 힌트가 3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평가 계획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영속적 이해. 반드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배워야 될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형이다. 이렇게 쓰면은 3개 중에서 2개는 맞게 되고 1개만 틀리게 된다 이런 뜻이요. 기타 나머지 하나 갖다 또 여러분이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쓰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거기에 있는 제시문 속에서 힌트를 찾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것을 약간 용어를 전문적 용어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학습 조직 구축의 원리도 힌트가 있어.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쯤에 설명했고 여기에 보면은
학생 형성지야 그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 달려있다. 따라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스스로 공유하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요. 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 이거예요. 기타 이제 뭐 팀 학습이라든지 또는 그 인지 체계라든가 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이 속에 나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논거로 해가지고 설명하게 쓰게 된다면 이것도 세 가지씩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각각 2점씩 맞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사 나머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씩밖에 안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피아제, 비고츠키, 켈러 모형에서 썼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세 개밖에 안 틀리니까 17점 정도 맞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주 이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해 점검을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학의 예전과 달리 1년 내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장수생인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수생은 이제 한 번 정도는 1년 동안 강의를 들어가지고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공 점수가 비슷하다면 교육학 점수가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학을 소홀히 하지 말고 교육학을 한 2달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7월 8월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꼭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운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